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6.25 전쟁이 어서 전후 남북 간의 정치 경제 변화에 대해서 이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한인데요. 첫 번째 나온 게 발췌 개헌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역사에서 첫 번째 개헌이에요. 개헌이라는 거는 이제 헌법을 바꾼다는 건데, 이 발췌 개헌은 다른 말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직선제 개헌이라고도 합니다. 직선제 개헌이라고도 하는 이유는 요 내용이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뽑고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였는데 요 때부터 직선제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것만 들으면 좋게 바뀌었네. 그래 국민이 직접 대통령 뽑아야지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구체적인 이제 배경을 살펴보면 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치러지는데 이게 언제 치러지냐면 1대 국회의원 선거는 1948년 5월 10일 50총선거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2대 국회의원 선거는 이제 그 2년 후인 1950년 5월 30일에 이제 선거가 실시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불과 이제 한 달 전이죠. 이때 결과가 반 이승만 성향의 국회의원이 대거 당선돼요. 또 이제 이승만 대통령 당시 그 6.25 전쟁 당시에 이제 그 우리 군의 부정부패, 국민 반의구 사건, 그 다음에 양민학살 이런 것들이 이제 폭로가 되면서 이제 이승만 정부에 대한 어떤 염증이 더욱 커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국회에서 부결해요.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이거 개헌하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니까 국회에서 안 돼라고 부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이 개헌안에 반대했던 의원들을 이제 찬성하는 쪽으로 이걸 돌려야 돼요. 그러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제 이승만에게 반대했던 그런 국회의원들을 이제 간첩으로 몰아서 이제 구속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후에 이제 기립 투표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비밀 보장의 원칙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이제 국회에서 이제 이 개헌안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진 거죠.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던 거죠. 너는 대답만 해.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과 이제 2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당선되죠. 그래서 이승만은 이제 1948년에 이어 그 4년 후인 1952년에도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개헌을 하게 되는데 그 개헌은 4.4.5입 개헌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이제 왜 하게 되었냐면 지금 보세요. 이승만이 대통령을 2번 했어요. 48년 다음에 52년. 그 다음 대통령은 1956년에 있는데 이때 이승만은 대통령에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대통령은 2번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3번째는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는 출마를 못 하는 거지. 그런데 얘는 이제 계속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번밖에 못 한다는 건 그대로 두되 그 밑에 이제 부칙을 넣어서 이제 초대 대통령 누구죠? 예,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에게는 이걸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부칙을 넣어서 이걸 통과시킵니다. 결국 이제 통과가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승만은 3번째 대통령 선거에 이제 나가게 되었고, 역시 또 한 번 더 대통령을 하게 되죠. 근데 이거를 4.4.5입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통과되는 과정이, 약간의 억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억지가 있었냐면,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돼요. 그 당시 국회의원의 3분의 2는 135.333, 요 정도의 인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이제 0.3으로 나눌 수 없으니, 결국 이거는 이제 136명의 동의를 얻어야지 이 국회
이 개헌안, 그러니까 이승만을 세 번째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라고 하는 이 개헌안이 통과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면, 실제로 결과는 135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표 차로 이제 부결이 되는 거죠. 이승만은 세 번째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이제 국회의장이 4.4.5입의 논리를 들이세면서 이제 개헌안이 통과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0.33은 이거는 소수이기 때문에 버려야 되고, 실제로는 136표가 아니라 135표만 있어도 국회 이 개헌안은 통과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억지를 부려서 얘가 3대 대통령 선거에 나왔고 결국 또 대통령에 당선되게 됩니다. 근데 이 세 번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제 조금 이승만 입장에서는 자신의 경쟁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때 이승만이 당선되었어요. 그리고 이때 사실 이승만과 반대되는 세력들 야당에서는 이제 신익희라는 후보를 내세워서 이제 거의 박빙의 싸움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신익희가 선거 한 10일 전인가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선거 유세 도중에 기차에서 쓰러져서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돼서 당연히 이승만은 무난하게 자기가 압도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신익희 말고도 이제 무소속의 조봉암이라는 인물이 선거에 나갔었는데, 이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유효 득표의 30%를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입장에서는 이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가장 큰 이제 라이벌로 대두되게 된 거죠. 이번에는 어떻게 뭐 부정선거를 하고 막 어떻게 공작을 펼쳐서 자기가 이겼지만, 다음 선거 때는 조봉암에게 이 권력을 뺏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조봉암을 비롯한 그 세력을 이제 탄압하는 겁니다. 조봉암이 대통령 선거에서 지고 난 다음에 진보당이라고 하는 이제 정당을 만들었는데, 진보당에서 얘기하는 가장 주된 내용이 이제 평화통일론이에요. 그 당시에 이승만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제 북진통일론이라 그래서 북한을 군사적으로 이제 물리치고 통일을 이루자, 전쟁을 통해 통일을 이루자였는데, 얘는 이제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제 평화통일론을 주장을 했던 거지. 근데 이거를 이제 문제 삼는 거죠.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이제 대한민국을 위협하거나 부정하거나 비방하거나 뭐 이런 애들은 이제 다 잡아서 구속시키거나 이제 죽일 수 있는데, 이 평화통일론이 북한이 얘기하는 통일론과 이제 비슷하다는 거죠. 때문에 이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은 이제 지금으로 치면 종북 세력이라는 겁니다. 북한의 사주를 받아서 이제 남조선을 무너뜨리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이제 이 세력을 키우고 있는 그런 간첩물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혐의를 씌워서 이제 자신의 라이벌이던 조봉암을 죽이고 진보당도 해산시켜버립니다. 그거를 이제 진보당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을 이제 독재에 사용하기 좋게 이제 개정을 하게 되고, 그 당시에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을 이게 비판했던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간을 함으로써 이제 자신에게 나쁜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통제를 합니다. 자, 그렇게 이승만이 독재를 이제 하고 있는 와중에 전쟁이 53년에 끝나고 이제 폐허밖에 없지만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전후 복구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를 먹여 살린 거는 미국이었어요. 미국이 그때 우리에게 식량이나 혹은 옷감 같은 걸 주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당수가 진짜 굶어 죽거나 얼어 죽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우리한테 공짜로 먹을 걸 주는데, 주로 준 게 이제 우리한테 준 게 흰색을 이렇게 주로 줬어. 흰색의 어떤 원료를 주로 줬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뭘 것 같아요?
먹을 것 중에 흰색.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얘네들 우리한테 밀가루를 줍니다. 이제 빵 만들어 먹으라고.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싸면서 고열량의 어떤 칼로리? 나한테 그런 걸 보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설탕이죠. 설탕도 흰색이잖아. 다음 세 번째가 이제 먹을 거 말고 이제 입을 걸 줘야 되거든. 이게 이제 솜 이불 같은 거가 있어야지 겨울에 추운데 잘 거 아니야. 그 솜을 만드는 그 원료인 면화를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가 이제 흰색이었기 때문에 삼백산업이라고 하고, 이 설탕 만드는 거를 제당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밀가루 만드는 거를 제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면화 만든 거를 이제 방직이라고 합니다. 면화로 이제 옷간을 만드는 걸 방직이라고 그러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된다. 이게 원료를 공짜로 주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가공하는 형태로 이제 산업이 발달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귀속재산 처리라고 있는데, 귀속재산은 다른 말로는 이게 이제 적산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적은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항복하면서 자신들이 이 조선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어떤 재산, 부동산을 포함해서 이제 동산과 부동산을 다 놔두고 갔는데, 거기에는 이제 일본인들이 운영하는 공장 같은 것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처리해요. 처리한다고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가들에게 그거를 이제 나눠주죠. 가져가라고. 팔았어요. 예. 저렴한 가격에 이제 팔았어요. 이때 이 일본인 소유 공장을 불화받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나라에 이제 재벌의 그 총수가 되는 경우가 이제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설탕 공장을 받았던 게 이제 이병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알다시피 삼성의 창업주고요. 이 사람이 이건희, 그러니까 지금 이재용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SK도 이때부터 이제 크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한화도 이때부터 크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산을 그 당시에 부여받았던 그 우리나라 기업가는 이제 되게 혜택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경유착이 있었어요. 정경유착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 경제인들, 기업가들이 이제 뇌물을 정치인들한테 바치면, 정치인들이 그 뇌물을 받은 대가로 어떤 기업에게 혜택, 그러니까 그게 뭐 세제 혜택, 세금을 뭐 줄여주는 혜택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쪽을 네가 독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는 혜택 같은 게 될 수도 있죠. 그런 이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독점 같은 부작용도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어쨌든 그런 식으로 1950년대에 이제 경제가 이제 움직이 가는데, 50년대 말이 되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게, 그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돈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달러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이제 전 세계의 나라들에게 많이 원조를 해줬어요. 이제 퍼부었죠. 근데 요때 되면 지네들도 경제가 힘들어지니까 이제 더 이상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이런 것들을 공짜로 줬는데, 이게 공짜였는데 이게 이제 돈을 주는 걸로 바뀌는 거죠. 얘네들이 이제 더 이상 공짜로 주지 않고 너희가 우리한테 돈 빌려서 이거 사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 이제 1960년대 초에 경제가 어려워졌고, 그래서 4.19가 일어나는 경제적 배경이 바로 이런 겁니다. 무상 원조가 유상 차관으로 변환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힘들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되게 불만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또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해서 또 독재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4.19 같은 게 일어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남한에서는 그렇게 이승만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북한에서는 이제 북한도 비슷해요. 김일성 독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남한에도 지금 보면 뭐 조봉암이니 뭐 신익희니, 그 다음에 그 전으로 올라가면 김군이, 여운형이 이런 식으로 이승만의 어떤 정적들, 라이벌들이 있었는데, 김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일성도 이제 자신의 라이벌로, 김일성은 그 이제 만주 지역에서 이제 항일 유격됐던 동북 항일 연군의 계열의 이제
대표 대빵이었고요. 그 말고도 중국 공산당과 함께 싸웠던 그 조선 의용군이 활약했던 이제 중국의 이제 연안이라는 곳에서 활약했던 연안파도 있고요. 예난파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말고 조선 국내에서 공산당을 했던 이제 남로당 계열의 세력도 있어요. 박헌영을 대표로 하는 인물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김일성 말고 또 중국 말고 또 소련의 어떤 지원을 받는 그런 세력도 있었어요. 이게 소련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걔네들도 있었던 거지. 이런 세력들이 다 이제 김일성의 정적이자 원래는 북한 사회를 운영하는 하나의 축이었는데 6.25 전쟁을 계기로 그거를 하나씩 제거합니다. 일단 연안파의 대표적인 인물인 그 무정이라는 사람을 이제 평양 방어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남로당의 대표적인 인물인 박헌영, 그 이제 스탈린이 찾아가서 전쟁 계속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계속 따라갔던 사람이 그 박헌영인데, 박헌영도 이제 전쟁 끝나고 미국 제국주의자들의 간첩이다라는 이제 혐의를 씌워서 이제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련파도 마찬가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도 김일성 유일 체제가 형성되고 김일성 우상화 작업 같은 게 이제 진행되는 거죠. 그러한 와중에 얘네들은 이제 사회주의식의 경제 정책들을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토지 및 생산수단의 사유를 금지하고 모든 것을 국가가 장악해서 이제 그거를 하나로 합치는 그런 작업들을 했어요. 또 하나 천리마 운동이라 그래서 이제 캠페인 운동입니다. 옆에 동무는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지금 동무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옆에 동무는 새벽에 일찍 나가서 밤늦게야 되어서 들어오는데 동무는 뭘 하고 있는가? 뭐 동무는 천리마를 탔는가? 뭐 부르주아의 소극적인 모습을 불태워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캠페인 운동으로 경제의 성장을 추구하려고 했었던 운동이에요. 이게 초기에는 이게 잘 먹혔어. 이게 성과가 있었는데 자본이나 기술 없이 사람의 노력만으로, 노동력만으로 경제 성장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오늘의 내용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